김로코 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래도록 네. 기다렸습니다. 예. 네. 저희끼리 몇 번 폴더블 폰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요. 어렵게 오늘 모셨습니다.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주목해야 된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애플의 얘기일까요? 삼성전자의 얘기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저희한테. 글로벌 전반적인 네. 글로벌 전반적인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증가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올해 기대했던 만큼 출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레깅 효과로 인해서 내년도에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훨씬 덜하기보다 네. 원래 저희가 올해 전망했던 대로만 가도 네. 증가폭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내년을 전망함에 있어서 IT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희가 IT 수요를 얘기할 때 IT 디바이스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3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스마트폰이 있고 PC, TV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대 제품의 수요들이 좋으면 말 그대로 이제 IT가 호황인 거고요. 네. 3대 제품들이 부진하면 불황인 거죠. 네네. 근데 2019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죄송합니다. 2020년이죠. 2020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서 네. 하반기부터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 관련된 수요 제품군들이 있었죠.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PC, 네. 노트북 엄청 샀죠. 네, 네. 노트북 PC 엄청 많았고 네. 그리고 TV도 일부 있었고요. 네, TV도 많이 가전도 잘 팔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스마트폰은 사실 생각보다 안 팔렸죠. 수혜가 없었어요. 네. 네, 오히려 피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안 팔렸다. 네. 오히려 피해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네. 올해 21년에는 스마트폰이 좋아지겠지. 근데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1분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도 그렇고. 네. 근데 1분기 중순 지날 때쯤부터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2월, 3월 기점으로 스마트폰 대부분의 업체들이 출하량 하향 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원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네. 특히 2분기가 극심했고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싸구려 반도체인 자동차 반도체 저 8인치 웨이퍼에서 덜 만들어서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파운드리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비싼 반도체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AP들 아닙니까? 네, 네. 맞죠. 그럼 여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생산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게 부족하게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AP만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네. 아하. 네, AP만 부족했으면 AP 말씀 주신 대로 AP만 열심히 만들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 생기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AP뿐만 아니라 각종 반도체들이 다 부족했던 거죠. 네. 그래서 AP 생산 많이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사실은 AP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 네. 부수적인 반도체들이 안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부수적인 반도체들이 왜 안 만들어졌나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수요 강도가 네.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 부수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들,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캐파 얼로케이션을 스마트폰 쪽으로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원래 PC나 TV나 일반 생활 가전에 쓰이는 그런 일반적인 반도체들이 원래는 수요가 스마트폰 대비 항상 약한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으로 저희는 캐파 얼로케이션을 많이 해놨었겠죠. 네, 그쪽으로 라인이 충분했었겠죠 원래는. 네, 근데 언택트 이후에 그쪽 수요 강도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당연히 해당 세트 업체들의 주문 강도도 엄청 강해졌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은 언택트 수요가 별로 없었던 제품군이었고 네. 실제로 생산 차질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일반 부수적인 뭐 대표적으로 뭐 PMIC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체들 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얼로케이션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왜 언택트 수혜가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비단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PC를 많이 사고 TV는 조금 샀는데 스마트폰은 굳이 더 살 필요가 없었던 건지, 코로나랑 연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까봐 우려하던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사면 워낙에 좋으니까 몇 년 더 쓰고 맞아요. 신제품 나왔는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그럼 약간 기조적으로 이게 약간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스마트폰이 글로벌 가장 많이 팔렸던 때가 2017년, 2018년입니다. 네. 15.3억 대. 많이 팔렸네요. 네, 15.3억 대. 네. 그래서 그때가 피크였고요. 네. 그때 이후로 야금야금 줄어들어서 지금은 저만 해도 한 14억 대 중반, 중후반 정도가 일반적인 레벨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 대비해서 한 1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 절대 수치가.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체 주기 장기화에 따른 그 피크 아웃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폰이 그러면 왜 코로나 때 딱히 수혜가 없었냐라는 건데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소비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가전, TV, 뭐 PC 같은 것들 사실 지난 수년간 소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PC, 노트북, TV가 다 대체가 되었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택트가 되면서 원격 수업, 재택근무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만으로는 한계가 실제로 느껴졌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PC 같은 실제로 언택트 수혜 제품군들이 생긴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소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 우선순위가 밀렸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핸드폰은 좀 최신 거고 노트북은 5년 썼네. PC는 뭐 3년 썼네. 구닥다리네. 바꿔야 되겠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게 더 필요한데 이러면서. 그럼 내년에는 이게 좀 변화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쪽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공급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공급자 측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캐파 얼로케이션이 이제는 언택트 수혜가 끝나서 이제 저희가 역기저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PC가 됐건 다른 IT 디바이스들은 이제 소비가 굉장히 극심하게 좋았다가 일반화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요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그러면 그 자리를 메이크업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유리해질 거고요.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도 노트북이랑 PC랑 TV 이제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바꾸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우선순위가 이제 또 오겠죠. 네, TV 한 10년은 써줘야죠.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교체 주기 한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 보고요. PC 같은 경우에 4, 5년 정도 보고 스마트폰은 이제 3년 정도 보니까 사실 교체 주기상으로는 스마트폰이 가장 짧은 디바이스고 개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연간 출하량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IT 디바이스라는 아이들이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 그러니까 15.3억 대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서 정착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이 매년 출하되는 그 연간 물량이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도 2010년 기준으로도 2억 대, 2.2억 대 나가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2억 대, 2.2억 대 나가요. PC도 2010년에 3억 대 가까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연간 3억 대 정도 출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그러니까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간 출하되는 물량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매년 뭐 3%에서 5%의 증감은 있겠죠. 근데 뭐 10%씩 감소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스마트폰이 14억 대 중반 혹은 중후반 정도의
연간 출하량을 소화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면 네. 올해 원래 연간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네. 근데 실제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14억대를 찍내 만회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그냥 14억대 중반 중후반으로만 가더라도 네.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는 내년을 전망해 봤을 때 YOY로 그로스가 나오는 IT 디바이스라는 거죠. 네. 근데 TV나 이런 애들이 내년에 YOY로 증가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IT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는 쪽일 것이다. 라고 네. 전망하는 거죠. 네. 지금 베트남 락다운 상황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스마트폰 폴더블에서도 출하가 지금 버벅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연말이면 다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쪽에서 이게 만약에 내년도 1분기까지만 잠식을 돼가지고 지금처럼 언택 환경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되면 이게 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출하량이 특히 안 좋았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플러스 네. 인도와 베트남 생산 공장 셧다운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지금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베트남 특히 베트남 삼성전자 입장에선 네.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 실제로 셧다운이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그런 조치가 내년까지도 있다면 네. 네.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글로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죠. 네. 근데 이거는 부진하더라도 수요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C, 뭐 가전 이런 것들은 수요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디바이스들인 거고요. 네. 스마트폰은 적어도 수요단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적시에 공급이 안 됐을 경우 대체로 다른 회사 걸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 폰으로 넘어가게 된다거나 우리 사실은 상당히 오래 많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웨이 시장을 얼마나 잠식해서 뺏어올 거냐 했는데 그렇죠. 황당할 정도로 못 뺏어왔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네. 공급 이슈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수요단의 문제보다 공급단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유난히 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이제 AP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P를 세 군데에서 조달하고 있죠.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또 한 군데 어디? 미디어텍.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중저가 중심으로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AP를 수급받는데 뭐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저가 라인업,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업은 아니죠. 저가 라인업은 그쪽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조금 퍼포먼스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엑시노스가. 네. 그래서 일부 저가 라인업을 미디어텍 물량으로 예년 대비 조금 더 많게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디어텍 입장에서의 큰 고객은 당연히 중국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죠.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갑자기 부랴부랴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캐파 알로케이션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단의 문제보다는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결국은 출하량 부진, 판매량 부진으로 연결됐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듣다 보니 생각보다 삼성전자 휴대폰 라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네요. 이번에도 지금 또 저는 스냅드래곤 888이 왜 공급 부족이 터지면서
지금 폴더블이 못 나온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부족해서 못 나와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스냅드래곤 888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냅드래곤을 만들어주는 TSMC의 캐파가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제한된 스냅드래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폴더블과 갤럭시 S21 FE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다 조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로 얘기하기 힘드시겠다. 그래서 어떤 건지 느껴져요. 지금 뭔지. 그래서 한 말씀. 되게 조심스럽네. 2분기 때는 중저가 중심으로 미디어텍에서 받는 AP가 조금 수급 차질이 있었고 3분기 때는 이제 하이엔드 중심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못 차지한 건 맞아요. 빈자리를 제대로 메이크업을 못했죠. 근데 이거가 정말로 판매 자체,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밀려서인지 아니면은 공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반기 그 저가형 모델은 모르겠는데 이번 폴더블은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진짜 1000만 대 팔릴 거야? 1200만 대 팔릴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드디어 기운을 한번 잡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역전 발판을 한번 마련한 것 같은데 왜 안 나와? 하면서 지금 이건 뭐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보면서. 근데 말씀한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상황이. 말씀을 너무 아끼시는. 제가 보니까 저거 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표정에서 이미 많은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조금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그렇죠. 좋았는데. 이건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디스플레이 저거 1000만 대에서 1200만 대까지밖에 못 만든다.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안 돼갖고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 이 생각만 항상 하고 있다가 지금 떵 하고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들거든요. 지금. 와, 무척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었겠죠. 3분기는 특히나 이제 또 애플이 또 엄청난 물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고 TSMC 입장에서도 더 중요하고 더 큰 고객 쌓인 애플향으로 캐파 얼로케이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전개되었을 거고요. 삼성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환경, 공급 쪽에서의 시장 환경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은 이제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례적으로 조금 전개되었고 여전히 전개 중인 거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제 갖추어지면 해당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정말 굉장히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TSMC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제가 TSMC 사장이라면 애플이 우리 이 정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라인 이 정도 확보해줘야 돼. 대신에 마진 잘 붙여줄게. 이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TSMC 사장이라면 그런 상황인데 자체 엑시노스가 잘 돌아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좀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TSMC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포지션이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세트 업체이면서 부품 업체이고 심지어 TSMC의 경쟁사인데 또 고객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버무려져 있는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을 단순하게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거고 어찌됐건 현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내년에도 이럴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예, 지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거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뭐 엑시노스가 됐건 그리고 파운드리도 다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풀캐파라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딱 얘기 듣자마자 퀄컴 스냅드래곤 하면 되겠네 했는데 라인이 풀로 찼어. 아 이거 참 이거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 상황이 언제쯤 해소가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죠? 언제쯤 좀 해결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택트 수혜가 있었던 다른 IT 디바이스들 이제 조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 게 이게 뭐 한 개, 두 개 부품이 공급 부족이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캐파를 증설하고 어느 시점에 이제 라인이 가동되고 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진짜 유례 없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부품들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G가 만들어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5G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반도체 칩들이 기존 대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아 그래요? 5G에 더 많은 반도체가 사용되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놓고 봐도 LTE 스마트폰 대비 5G 스마트폰은 더 많은 반도체가 탑재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5G라는 거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결국은 기기 간의 연결을 위한 통신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탑재되어 있지 않던 통신 기능을 갖춘 제품군들이 전부 다 이제 통신 관련된 기능도 탑재하고 관련된 반도체들이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요새는 전자레인지만 해도 막 업데이트 뭐 요리 업데이트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뭐 와이파이 칩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전자레인지에 와이파이 칩이 들어갔겠습니까? 가전이 말하는 가전이 심지어 진공 청소기에도 들어가요 와이파이 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5G 환경 안에서 다양한 반도체 칩들이 원래 안 들어가던 디바이스에도 다 하나씩 들어가게 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유례 없는 코로나와 맞물려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야기한 걸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실 UMC가 주로 만들어주던 칩들이 그런 칩들이니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UMC 칩 라인들이 나만 하는 데가 없겠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반도체를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조금 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조금 데이터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TSMC라는 업체가 3G에서 LTE로 넘어올 때 한번 유의미한 점프업이 있었을 거예요. 패키징 관련해서? TSMC. TSMC 매출액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LTE에서 5G로 넘어오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요가 한 번씩 요 업그레이드, 통신환경의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한 번씩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그냥 똑같은 디바이스 쓰는 거니까.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원래 뭐 와이파이나 통신 기능이 없던 각종 기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들어가? 여기에도 들어가? 요즘에 전자밥솥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공급단에서의 차질로 생산이 어려운 거면 뭐 좀 약간 긴 그림? 이건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폴더블폰 나오고 삼성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수요단에서는 뭔가 조금 더 예상보다 그래도 그 긴 그림에서는 혁신 가능성? 약간 더 잘 팔릴 만한 소비자들의 반응 강도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훨씬 잘 팔렸을 거다라고 확인할 만한 지표라던가 이런 건 뭐 없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아직 너무 짧고 그 연구님 8월에 출시돼서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사실 정확한 데이터도 아직 집계되지 아직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공급 때문에 문제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수요가 강한지 아닌지도 아직은 좀 잘 알 수가 없는. 일단은 두고 봐야죠. 네. 네. 일단은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초기 반응은 분명히 좋았고, 네. 네, 뭐 사전 예약 판매나 이런 것들도 기존 시리즈들과 다르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었던 건 이제 팩트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네, 그렇죠. 네, 이례적이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하는지를 좀 이제 지켜봐야죠. 네, 이거는 조금 데이터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약간 좋아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폴더폰 너무 예뻐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도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지만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 시장의 기대가 과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좋긴 좋은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좋아요라고 말하기가.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약간 연구원님 표정이 지금 약간 그런 시점이신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어떠세요? 그래서 숫자로 증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연간으로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정도의 스마트폰 출하를 하고 있는 업체죠. 그 중에서 갤럭시 S 시리즈가 신 모델 기준으로 그해 나온 모델 기준으로 잘 팔렸던 3, 4년 전에는 막 4천만 대 막 왔다 갔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이제 떨어져서 3천만 대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시리즈는 이제 9월에 나온다는 좀 맹점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12월로 끊었을 때 1,000만 대? 1,000만 대 초반 정도의 출하량 판매량을 보이는 라인업이에요. 아마 주변에서 S 시리즈를 그렇게 어렵게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노트 시리즈만 해도 연 1,000만 대. 그러니까 1,000만 대만 넘어가도 주변에서 꽤 볼만하다.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600-700만 대의 목표였다가 초기에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 1,000만 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아니야까지 이제 언급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로 600-700만 대를 팔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AP의 추가적인 수급과 관계없이 600-700만 대 정도는 아마 준비가 돼 있겠죠? 설마? 크게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지. 그러니까 600만 대 얘기를 했겠지. 그거는 확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AP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600-700만 대를 실제로 팔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에 1,000만 대는 저희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정도가 되면 적어도 노트 시리즈 정도의 출하량 판매량은 보이는 라인업이 됐으니 뭐 대중화, 일반화 됐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죠. 그 시간도 문제겠네요. 600만 대, 700만 대가 팔리는 시간. 예를 들어 연말 전에 다 그냥 다 팔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의 한 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렇죠. 너무 맞아요. 너무 힘겨운 거 아니야. 러닝 타임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요 제가 연구원님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제목은 스마트폰 2022년 출하량 증가에 주목하자였는데 그리고 보고서에 써주신 문장이 스마트폰은 2022년에 편안하게 성장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성장은 편안하게 한다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댓글창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 그렇게 성장을 하기가 힘든 건가? 약간 점점 약간 톤이 내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현재 시점을 얘기했었으니까요. 지금. 근데 내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PC라든가 컴퓨터나 그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서의 판매는 올해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다 돈 써가지고 못 산 거는 이제 1년 더 썼으니 당연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이고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연 1, 2분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이렇게 듣다 보니까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어차피 이제 내년을 전망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 2분기를 걱정하시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쪽 걱정하시는 하고 그다음에 공급 부품 공급 그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네. 왜냐하면 올 하반기부터 이미 언택트 수혜 제품군들의 수요가 약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가격도 벌써 좀 떨어지고 있고 노트북 쪽.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제공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보통신 장비 부문 전체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시니까요. 이 스마트폰이 그럼 내년에 편안하게 성장할 때 어떤 쪽 부품들이 좀 더 유망한지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뭐 꼭 종목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요 밸류체인 안에서도 어디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던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의존도,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 공급 업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뭐 PC나 이런 쪽에 대한 노출은 적은 편입니다. 네네,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는 나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근 한 2, 3년간 잘 보지 않았었던 뭐 카메라 모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네.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이 업체들 중에 없어진 업체들도 지금 생겼고. 뭐 막 사명도 막 바뀌고 막 이런 업체들도 막 존재하고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래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미드랜드급의 싱글, 뭐 듀얼, 트리플, 쿼드러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카메라 모듈 개수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스마트폰이 정체되더라도 카메라들 매출액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트리플 쿼드러플도 대부분 한계가 왔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은 올해 작년 힘들었고 이건 글로벌 스마트폰 플러스 삼성전자 스마트폰 다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외형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요. 시가총액 1조까지 갔었던 그렇죠. 근데 내년은 올해 대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YOY로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은 카메라 개수가 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전체 매출액 사이즈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을 조금 오랜만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막연하게 일단은 뭐 사실 업데이트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내년을 전망하는 데는 좀 서로 간에 부품을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받게 되고 어떤 라인업에 어떤 업체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늘 수 있는 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멀티 카메라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기능 강화는 진행됩니다. 기능 강화라 함은 대표적으로 OIS 손떨림 보정 기능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OI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이엔드 중심으로만 채택되던 기술이에요. 근데 올해에도 A 시리즈 일부 한 2개, 3개 정도가 OIS를 채택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이 사실 뭐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차별하기 위한 몇 안 되는 기능이에요, 사실. 사실 뭐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치고 나가는 데는 전면 카메라하고 카메라 올리면서 맞아요. 시장 잠식한 거 무시 못합니다, 진짜. 사실 애플조차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계속 힘을 줘요. 계속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플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업체도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는 카메라를 계속 신경 쓴다라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개 모델을 라인업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 맥스, 프로 라인업과 일반 미니, 일반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프로 시리즈와 일반 시리즈를 구분하는 게 카메라죠. 트리플 카메라와 듀얼 카메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결국은 카메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도 중국 업체들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 근데 그들이 만약에 뭐 OIS나 이런 기능들을 계속 탑재하는데 삼성전자는 탑재를 안 해? 그러면은 사실 열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출하량과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하드웨어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OIS를 확대 적용하면 당연히 OIS 관련된 업체들은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증가를 할 거고요. 모듈 업체들 입장에서도 해당 기능이 탑재가 되면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모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P와 Q가 동반 상승하는, 동반 증가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수가 분명히 늘어나니까 그럼 디스플레이, 소형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모바일용 디스플레이는 올해 대비 좋겠죠. 그 이미 애플은 개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 것 같지 않은 거고 삼성이 늘어나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그쪽 밸류 체인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올해 대비 좋아지겠죠. 오늘 뭐 심도 있는 내용 진짜 재미납니다. 저는 그냥 수요 쪽에서에 대해서가 더 궁금했는데 이 생각보다 공급 쪽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또 연구원님께서 또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거.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분명히 바닥은 통과하고 내년에는 확실히 편안하게 늘어나는 국면에서 카메라든 하드웨어든 전반적으로 좀 고성능화 돼가고 있는 트렌드는 그래도 좀 내년에 PQ 둘 다 증가하니까 좋게 보자. 그렇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제 기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년을 전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까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내년을 전망하는 게 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공급단에서의 변화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수혜가 뚜렷한 노트북이나 PC 같은 제품군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해당 제품군들은 역기저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에도 딱히 언택트 수혜가 있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뭐 확실하게 내년에 증가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3대 수요 제품 중에 일단 2개는 YY로 크로스가 찍힐지 안 찍힐지 모르는 상황. 그나마 스마트폰은 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막 내년에 IT가 엄청 좋아요라고 이렇게 막 낙관하기에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스마트폰은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는 PC랑 DV 이쪽보다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실적이 좌우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이쪽은 PC 밸류 체인들, TV 밸류 체인도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폰 밸류체인들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글로벌 전체 테크를 고민해 봤을 때 스마트폰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 영역이라면 아무래도 투자 전략도 그런 쪽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오포 비보는 원래 좀 잘했고 화웨이도 원래 잘했던 애인데 샤오미는 사실은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치고 나오고 인도 시장에서 치고 나오고 했던 거 뭐 내부적인 혁신이 많이 있었나요? 전혀 문외한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샤오미가 원래 잘했어요. 아니 제가 원래 마켓 쉐어가 인도에서 원래 높았어요. 네, 원래. 샤오미 같은 경우가 중국 업체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화웨이를 제외하고 오포, 비보, 샤오미 이 3개 업체들의 지난 3년간 출하량이나 판매량, 지역별 흐름을 보시면은요. 샤오미가 중국 본토보다도 중국 외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포, 비보는 자기네들 전체 스마트폰 물량 중에 자국 의존도가 70%가 넘어요. 샤오미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외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업체였고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글로벌,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마켓쉐어 1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던 업체였죠. 그래서 샤오미 원래 잘했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가 전부 다 못했었는데 그리고 화웨이는 잘했었고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퇴출이 되면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샤오미, 오포, 비보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결국은 차지했고요. 했어요. 이미 해버렸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들 입장에서 되게 좋았던 해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쪽은 YY 그로스가 막 50% 막 70% 막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올해.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화웨이 빈자리가 없어졌어요. 중국 외에서는. 그럼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화웨이 빈자리라는 특혜, 수혜 없이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계속 내년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두고 봐야죠. 방송이 아니라면 따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삼성의 유럽 시장이 왜 그랬나 뭐 이런 것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주셔도 부담스러운데 신중하게 주시니까 제가 진행하면서 또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 체크할 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에서 그러니까 뭐 PC나 TV가 좀 애매해도 스마트폰은 편안하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를 좀 보자. 마지막으로 너무 이렇게 톤이 약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다 너무 지금 무슨 일이에요 뭐 이런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예요. 그럼요. IT 수요를 얘기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출하량 PC3, TV2, 스마트폰 15예요. 절대적이에요. 스마트폰이 힘들었던 해 대신에 훨씬 더 물량이 적었던 PCTV가 잠깐 좋았던 해가 올해였던 거고요.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해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플러스로 상쇄하고도 남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뭐 내년도 스마트폰 시장과 그 밸류체인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고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삼성의 분발을 바라봅니다 하는 생각이 동시에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저도 국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절실합니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삼성의 분발을 기원하는 투자자분들께 리스크 요인이라면, 체크해야 되는 요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돌발 질문 해가지고 갑자기 침묵. 아니요. 네. 리스크. 유튜브는 2초 침묵하면 사고라고 그러시네요. 리스크를 언급하는 게 항상 조심스러우니까. 네. 네, 결국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리스크죠. 그러네요. 네. 네. 뭐 진짜 예상치 못한 반도체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이런 상황들. 거의 최초 아닙니까? 처음이었죠.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이었죠.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PMIC 없어서 스마트폰 못 만드는 얘기를 IT 12년 보면서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해였고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게로 삼성전자는 또 자기만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네. 없을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최소한 좋아지기는 하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가폭도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 기저가 가장 강하니까. 그렇겠죠. 네. 네, 오늘 2022년 정보통신 장비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께서 전망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경록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함께 해주셔서 김로코. 김로코. 어머, 내가 이름을 어떻게 잘못 읽었지? 미쳤나봐요. 죄송합니다. 김로코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